잔금 대출 미확보가 가장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도 비슷한 수준. 그리고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역, 기타. 미입주 사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잔금 대출 미확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 2019년 12월에는 18.8%였는데 그 다음에 작년 6월에는 24.3%, 12월에는 24.2%. 여기까지는 유지되다가 6월에 28.8%까지 증가하더니 10월에는 34.1%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은 잔금 대출 미확보 왜 확보가 안 됐냐? 대출 규제로 안 나와요. 풀어주라고 그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은행권에서 뭘 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 대비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 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5억짜리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5천 넣고 보통 계약금 중도금까지 해서 많이 나오면 60%까지 나오죠. 그러면 5천씩 6차례 다 대출 받으면 가능한 거고 안 되면 어떻게든 4차례까지는 꾸겨 넣고 2차례 정도는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잔금 때 나머지를 내느냐. 그런데 잔금 때 얘가 시세가 10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40% 나온다고 했을 때 9억 이상은 20%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3억 8천 나오죠. 아니 5억 중에서 3억 8천이 대출이 나오네? 그럼 계약금이 5천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한 7천 정도 더 마련해서 요것만 가지고 5억짜리 집 들어가서 내 돈 1억 2천으로 10억짜리 집 분양받아야지.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았던 이유? 그거였죠. 3분기까지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다가 10월 돼서 아무리 나올로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했냐. 미계약이라고 우기겠지만 미분양이죠. 우순위까지 실패했으니까 왜 나기 시작했느냐. 저런 부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거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이것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거래량 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취득세, 양도세 완화. 이는 투기 수요를 다시 부추기는 정책이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완화. 근데 대출 완화 되겠어요? 잔금 대출 왜 시세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꿨을까요? 은행이 이제 고점이고 터지게 생겼으니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세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도 은행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집값 오른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조금 더 유지시켜가지고 더 많이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설마 진짜 오른다고 하면 은행권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풀어줬지 절대 막진 않겠죠. 자, 내년부터 뭐 들어가요? 잔금 대출도 DSR 포함된다. 아니 5억짜리 집 10억까지 올라서 내 돈 1억 2천이랑 대출 3억 8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 이렇게 살려는 꿈이 있었는데 DSR 4억 정도라고 했을 때 40년 납이면은 1년에 1,000만원. 연 1,000만원이면은 연봉 얼마나 나와야 돼요? 2,500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5억짜리 집이면 괜찮은데 지금부터 분양받는 집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저게 아무 다른 빚도 없을 경우가 저 정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차를 하나 샀다든가 혹은 신용카드, 카드론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것들 하나라도 있으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 문제는 금리 올라가죠. 한도는 줄죠.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면은 다 DSR 적용된답니다. 만기도 줄여요. 그러면은 신용대출 받아놓은 거 갑자기 내 DSR 10% 먹던 게 한 14% 먹으면서 내 한도를 더 줄여버려. 비주담대 다. 잔금 대출은 더더욱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잔금 미납으로 인한 사유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올해보다 내년에. 거기다 추가로 분양시장에 저런 것까지 생각해서 들어가야 되면은 자기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한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연 9% 대부업체로 주담대 몰린다. 문제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데 얘네는 금리 안 올려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 저거라도 받아야지 집값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집은 살려놓고 보자. 차익이 이만큼 났는데 팔아서 차익 내야지. 그때까지만 버텨보자 라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어떻게든 버티자 하는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런 데서 쭉쭉 나올 거다. 그런데 이 대부업체마저도 이제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자,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죠. 저축은행 이제 안 나옵니다. 한 개예요, 한 개. 그리고 서민들 대부업체로 몰린다. 대부업체도 지금 안 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내년 분양 물량부터 중도금 잔금이 DSR 적용되니까 그러면 올해 거까진 괜찮지 않냐. 올해 거 빨리 분양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대출로 잔금을 하게 될 경우 DSR은 둘째치고 분양가 대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전에 살던 집을
매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내 분양. 왜? 내년 분양되는 것부터 중도금, 잔금, DSR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규제 없는 오피스텔 노려라. 그리고 대출은 더 주는데 분양가는 더 오른다. 왜 이거 분양가 더 오른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쓰레기 아니에요? 분양하면 완판행진 11월에 나왔죠. 이거 뭐 때문이에요? 3분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양 물량 대출 맡기기 전 쏟아진다. 미분양 우려. 미분양 우려가 왜 걱정돼요? 지금 집값이 미쳤고 서민들이 죽겠으면 미분양 나오는 거 잘 내 집 마련하면 되지. 또 그런 이야기 하겠죠. 아, 그럼 내년부터 또 분양 축소돼서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공급 부족으로. 내년 되면 분명히 그 얘기 또 나옵니다. 학술적 실험에 따르면 공급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입주가 제일 안 되던 시기에 집값이 떨어졌고 입주가 제일 많이 되던 시기에 집값이 올랐는데요. 11월 13일에 완판행진. 근데 11월 2일에 뭐라고 나왔어요? 미분양 석 달 만에 증가. 뭐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론이 있나요? 완판행진이지만 미분양은 증가한다. 저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완판행진이면 미분양이 줄어야 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면 완판행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미분양도 악성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다. 자, 거기다 공급 계속 되죠?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 했을 때, 자, 집값 떨어지던 시기인 MB정부 때 공급 준공 물량이 가장 적었다. 새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올린다. 새 아파트 이번 정부에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간은 공급분까지 합치면 향후 10년간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250만 원 공급한다고 그랬죠. 임기 내. 왜 공급이 부족일까요?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왜 공급 부족이라고 말을 몰아붙이느냐? 예전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청약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다주택 투기꾼들한테도 떠넘겨도 되니까. 그런데 청약 제도를 강화했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니까 지금 빨리 분양 받아라. 건설사들 거. 미분양 없애라.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자. 공급이 제일 많은데도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아졌던 거죠. 실수요한테 털어야 되니까. 투기 수요가 못 들어오면. 그런데 이제 실수요도 빠지게 생긴 거죠. 일단은 이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분양을 받을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력이 되던 사람들도 영끌이니 뭐니 매수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030이 평생 분양 못 받을 것 같아서 영끌 매수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수요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분양시장이 잘 될 수가 있느냐? 지금뿐만이 아니라. 자, 판매 조건부 반값 아파트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팔 때 시중금리 수준의 이익만 붙여서 공공기관에 넘기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는 건 누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나 SH 사장인 김원동 사장이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맨날 정부에서 시장 논리를 왜곡하는 저런 것들을 해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 바뀌고 SH 사장 바뀌어봤자 추진하는 건 똑같다. 저걸 누가 들어가겠냐, 시세 차익도 못 보는데 집은 거주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도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죠. 집은 거주예요. 투자의 개념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망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미국처럼. 거기다 지금 불법 청약 계속 하고 있는데 위장결혼 이혼. 자, 요거 잘 잡아야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해서 결혼생활 유지 안 하고 이혼을 한다. 몰수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자녀나 이런 거 하려고 입양을 받아놓고서 당첨되면 파양. 사람을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시장 논리이고 이들이 원하는 자본주의인가요? 저런 걸 물신주의라고 하는 거죠. 탈북민 특공. 탈북민들은 왜 자꾸 뭘 해줘? 그러니까 태모시기 이런 사람들이 날뛰기. 저런 쪽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거주지 보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저런 식으로 혜택 주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공 했다가 어떤 꼴 났는지 다 나오는데 이런 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왜? 집값은 수억씩 오르는데 과태료 몇백 몇천 내면 되니까 그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분명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냥 과태료 혹은 벌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건 주거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형 아니면은 해당 주택으로 이익을 받던 금액 몰수 플러스 과태료 벌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저런 것들이 사라진다. 법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결론, 앞으로 분양시장은 이전같이 그런 상황 없다.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 일단은 시가에서 분양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DSR 들어가고 DSR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다리셨다가 할인 분양 같은 거 나오는 거 주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 하시려면. 왜냐? 지금 분양가도 건설사들이 굉장히 고평가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SH 사장으로부터 시작돼서
분양 원가 공개, 원가 연동제 뭐 이런 것까지 제대로 시작되게 되면은 분양가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 3기 신도시 분양가도 많이 비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